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월 28일 화요일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해수부 관계자였다면 지금 인양 과정에서 나온 모든 유골의 처리와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매뉴얼을 3년 전에 만들기 시작해서 그 순서에 따라 철저히 공개하면서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월호가 반잠수함에 인양되었을 순간부터 유골 유해 부분에 대한 광주연구소 법의학팀을 파견해서 유전자 담당자들과 함께 유실될 수 있는 유골들을 찾는 작업도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갑판 위에서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모든 9명의 유골이 발견되지 못했을 경우 유실에 대한 문제가 또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도로 들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게 주먹구구식입니까? 3년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어찌할 뻔했습니까? 우리 사회 모두가 구석구석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지금 각 당의 경선이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이번 대선만큼은 좀 더 진중하고 엄중했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1부에서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전화 연결해서 호남 경선에 대한 평가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유승민 후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개혁보수 대통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낮은 지지율 극복해야 될 과제가 많죠. 진수희 전 장관과 함께 이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3부와 4부에서는 정치 토크 시간에 호남 경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구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유승민 바른정당의 후보 결정으로 바문연대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전문가분들과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질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2012년 민주당 통합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입니다. 지금 문재인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뒤늦게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셨습니다. 예, 사실은 한 3개월 전부터요. 예. 문재인 후보께서 함께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네. 저는 당내 본선에서 도와드리고 지금은 오히려 당 바깥에 있는 분들 좀 이렇게 많이 모으고, 예. 또 다른 당하고도 우리가 또 승리하게 되면 공동정부랄지 이런 걸 우리가 꾸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서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당내 경선이 좀 이렇게 밀도 있게 진행되면서 예. 가열 현상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또 상기민주개혁 정부를 수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정권 교체가 절박하다 이런 차원에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 이제 맡으신 역할이 공동선대위원장 겸 지방균형발전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두관 의원께서는 이 경력이 상당히 그 마을 이장에서부터 그동안에 이렇게 입지전적인 인물이시지 않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 비문인사로 분류되고 있는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안희정 후보 정말 굉장히 신의가 있는 후보이고요. 네. 또 이렇게 충남도정을 지금 두 번째 재임한 한 7년 정도 충북도정을 하는데 네. 다른 도지사들께서 보기했던 농업, 농촌, 농민 3농 정책을 일관되게 이렇게 좀 밀고 가는 걸 보면서 네. 굉장히 대단한 도지사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좀 후배이긴 합니다만 예. 굉장히 도정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아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예. 후배에게 존경한다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그동안 안희정 후보를 위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죠, 사실 그죠? 제 활동하는 분들이 이제 지방에서 지역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네. 또 제가 직접 이렇게 5년 전처럼 대선 후보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지역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안희정 후보하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된 분도 있고 예. 또 이재명 후보하고도 돼 있는데 부산 경남 쪽 저하고 함께 했던 분들은 대부분 한 90%가 네. 이미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제가 입장을 정리 안 하니까 많이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를 그동안에 이제 조금은 거리를 두고 계셨는데 많은 이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좀 입장이 애매했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특히 이제
경남 부산에서 문재인 후보를 돕고 있는 동지들께서 예. 제가 이제 입장을 정리 안 하니까 많이 이렇게 하면서도 좀 불편했다라는 그렇군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2012년도에는 문재인 대표하고 경쟁 좀 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손학규 대표, 정세균 지금 의장님하고 네 사람이 본선을요. 예. 그때하고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때 치열했습니다. 그때도. 예. 그때도 이제 그 ARS 모바일 투표권 때문에 울산의 사루 경선이 연기되기도 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조기 대선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치열해지면서 예. 최근에 이제 그 MBC 충남 쪽 대전 쪽에 방영이 안 되고 충북 지역만 방영되는 문제. 네.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 일부가 이렇게 참관인들이 오픈을 하는 바람에 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공정 경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예. 또 저는 5년 전에 그 경선 갈등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면 정말 우리 국민들의 염원인 정권 교체도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절박감에서 네. 이렇게 하게 됐고요. 예. 또 나는 뭐 이렇게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후보 이렇게 선의와 당내 경쟁이니까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5년 전에 그때 경선하실 때 혹시 문재인 후보에게, 당시 후보에게 좀 질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얼마나 덤단하신 분입니까? 예. 예. 제가 5년 전에는 예. 겸손하기만 해서 예. 권력 의지가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정권 교체하고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강한 집권 의지가 있고요. 네. 또 자신감하고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안희정 후보가 이 사람을 정떨어지게 하고 질리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금 우리 김도관 최근에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김도관 의원께서도 사실은 지금 경선이 너무 과열돼 있어서 이게 지나치게 과열되면 사람은 다 떠나버리고 감정만 남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5년 전에 저도 이제 경선 패배도 좀 아프지만 네. 더 끝나고 나서 마음이 힘들었던 게 이제 지지자들 간의 감정 싸움으로 흐르게 되고 네. 또 이렇게 막 그 치열해지면 또 캠프의 이 핵심 전략팀에서 요구를 세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좀 감정선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예. 되면 사실은 대선 경선이 끝나도 예. 또 후보 입장에서는 사람과 가치 이런 게 좀 남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이제 심하게 가버리면 예.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네. 많이 좀 아쉽고 지금 뭐 우리 각 후보 진영에서 굉장히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네. 전혀 경쟁을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또 뭐 이재명 후보 쪽에서 최근 절대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예. 당에 좀 불신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예. 플레이로 승리해야 된다고 해서 네. 이렇게 봉합을 하고 있어서 예. 뭐 내일에 있는 정치권 경선에서도 좀 아름다운 경선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일반 사회나 경제에서도 늘 1등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건드려야지만 자기의 위상도 좀 드러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일이 달리는 후보가 예. 알아야 될 뭐 숙명이라 해야 되나요? 뭐 그런 포용력이 또 있어야 되겠죠. 예, 일이 달리는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예. 좀 이렇게 좀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예. 큰행 모습으로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주문들을 캠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문재인 대표를 놓고 보면 안철수 후보가 당을 떠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탈당하신 것도 그렇고 이분이 과연 이런 앞으로 연합정부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차기 정부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는 정부인데 거기에 대한 의문점들이 조금은 있으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예,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경선을 잘 마무리하고 네.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이제 여당이 되는데요. 사실은 예. 우리 당은 120석이거든요. 그렇죠. 180석이 이제 야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바로 당선되자마자 여소야대가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강장을 통한 민심의 요구는 네. 제도 개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강력한 요구, 개입법을 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당이나 또 정의당이나 이렇게 적어도 야권의 공동정부, 네. 더 나아가서는 뭐 바른정당까지를 포함한 예. 좀 연정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예. 당선되시고 나면 많이 좀 넉넉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넉넉해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개선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당장 뭐 많은 이슈는 경선지 호남에서 60% 넘게 표를 득표하셨지 않습니까? 60.2%인가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호남 우리 국민들께서는 늘 역사적으로 굉장히 올바른 선택을 하셨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대한민국 이런 적폐와 관련해서 예. 이것을 그래도 수습하고 좀 잘 이렇게 이끌어갈 정부, 당은 정치 세력은 아무래도 뭐 썩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고요. 네. 민주당 내에 대선 주자가 4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정책이나 또 5년 동안 사람을 준비한 문재인 후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예.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호남 열풍, 돌풍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음 경선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내일 바로 충청권입니다. 충청권이죠. 충청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대전광역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예, 세종특별자치시나 충청권은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호남처럼 좀 이렇게 돌풍이 불 조짐이 있습니까? 먼저 충청권은 일단 안희정지사께서 지금 도정을 7년째 하고 계시고요. 예. 충청 우리 도민들 충청권에 있는 국민들께서도 충청대 막론이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안희정 후보의 선정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큰 흐름으로 보면 문재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합니다. 네. 호남에서도 그렇고 또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 우리 문재인 전 대표를 꼽고 있지만 국민들 중에서 또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반문 정서도 만만치 않다는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예, 우리 지금 우리 당의 대표를 지내시고 지금 나가신 김종인 전 대표께서 네. 아마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친문이다, 반문이다, 또 친박이다, 비박이다 이런 분열 갈등의 정치는 저는 이제 끝내야 되고 대선에서 누구를 반대해서 내가 대선에 출마한다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국민들에 설명되지 않을 뿐더러 네네네. 정책과 비전으로 이렇게 저는 내가 대통령이 되는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자기의 정책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항해서 뭔가 그룹을 만들어서 네. 정치를 하겠다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선뜻 동의하고 예. 지지를 보내주실까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말씀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한꺼풀만 따고 들어가면 안철수 전 대표가 자기가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대안이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책 대안이나 이런 것은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뭐든지 애매모호하고 말 바꾸기가 심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비평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예. 전체 국민 지지를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어쨌든 대선에 출마하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실 수는 있지만 네. 정책을 이렇게 면밀하게 쭉 지켜보니까요.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시고 예. 또 우리 당의 민주정책연구원에서도 네. 오늘도 제가 토론회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만은 네. 자기 국정 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문재인 후보 설사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제는 대통령 혼자 국정을 다 이끌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네. 당과 또 이렇게 청와대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당정이 일체감을 갖고 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우리 당이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많이 준비해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준비한 내용과 그 핵심 목표 이걸 좀 국정과제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경제민주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 최근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하도인데 예. 일단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이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전체 이제 취업자 중에서 이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희들이 2.1%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EU 국가들을 보면 거의 한 17, 8%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 지금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공 일자리가 한 128만 개 정도 되는데 네. 그런 걸 한 4,500만 개 늘리면 훨씬 더 좀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또 세금을 내고 이렇게 일상적인 선순환 경제 활동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는데 지금 논란이 예. 됐던 것 같고요. 예. 또 국방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전직 장성들 중심으로 네. 또 안보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 사드 문제라든지 또 대중 대미 관계 이런 걸 잘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서 5년 동안 이렇게 상당히 많이 준비한 결과가 지금 대선 지지자 1위로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언론들이 방금 우리 김도관 의원께서 말씀하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준비되어 있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언론들이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도관 의원이었습니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글쎄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작업이든 일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발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발이 안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니까요. 지벤 안전화. 와, 스타일까지 좋은데요?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지벤 안전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